김민재는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성공 뒤에는 끝없는 피로와 실망이 쌓여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듯 했다. 파티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의 지갑을 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들었으며 심지어 가까운 관계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 이익을 좇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이라니 어디에나 가짜뿐이야. 민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고용한 새로운 가정부 박지연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성실한 태도로 일했지만 민재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연기처럼 보였다. 돈이 있으면 다 사는 세상에서 누가 진심일까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별장으로 잠입해 가난뱅이로 위장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시험해 보기로. 그날 밤 민재는 지하실의 비밀방으로 내려갔다.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아르마니 수트는 벗어던지고 오래된 헌옷가게에서 사온 누더기,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더러운 운동화를 입었다. 롤렉스 시계는 서랍 깊숙이 넣고 항상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는 헝클어뜨려 헝클어진 모습으로 만들었다. 얼굴에는 흙먼지를 발라 더럽게 칠하고 수염도 일부러 기르게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강남의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헤매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이게 진짜 나일지도 몰라.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별장의 후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보안 카메라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정원을 가로질렀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강남에 번쩍이는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다. 별장 주변의 산책로는 고급스러운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으며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국 소나무의 바늘잎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느낌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속삭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교통소음. 평소에는 이런 세세한 소리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새로웠다. 가난한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별장 정문 쪽으로 다가가자 순찰 중인 경비원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다. 야, 거기 누구야? 이곳은 사유지야. 당장 나가. 한 경비원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무정이를 들고 본부에 연락하려 했다. 민재는 일부러 몸을 움츠리고 겁먹은 척 뒷걸음질 쳤다. 저 그냥 길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게 만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연기였지만 동시에 진짜 공포가 스며들었다. 평소에 그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돈과 지위가 그를 보호해 주었으니까. 경비원들은 더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려 했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잠깐만요, 오빠들. 왜 이렇게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민재 앞으로 다가서며 경비원들을 막아섰다. 이 사람 나쁜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냥 길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비원들은 그녀를 보며 머뭇거렸다. 지연은 별장에서 새로운 가정부지만 이미 모두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해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녀의 말에 경비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났다. 알았어, 지연 씨. 하지만 조심해. 민재는 지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고 청바지 위에 걸친 앞치마는 청소 중에 묻은 먼지로 약간 더러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는 어떤 계산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공감만이 스며들어 있었다. 따라오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지연이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그 손을 잡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가면일까? 그는 속으로 물었다. 지연은 그를 직원 숙소 쪽으로 이끌었다. 별장 뒤편에 작은 건물 가정부와 정원사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곳은 호화로운 본관과 달리 소박했지만 지연의 방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민재는 이 시험이 어떻게 끝날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현실은 이미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연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먼저 앉아요. 배고프시죠? 뭐 좀 드시고 가세요. 그녀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 순간 그는 진짜 가난뱅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해방감처럼 다가왔다. 별장의 불빛이 멀어지며 그의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거치는 듯 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민재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이었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나무 책상 위에는 영어 교재가 쌓여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지연의 아버지로 보이는 노신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재의 시선이 그 사진에 머물렀다. 아버님 사진이시네요. 건강하세요? 그는 일부러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아직 병원에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걱정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삼켰다. 이제 시험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다.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향기가 진한 고추장과 마늘 냄새가 섞여 민재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다. 평소에 그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만 먹었지만 이 소박한 음식 냄새가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었다. 지연은 그릇에 국물을 담아 밥을 씌우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다. 김치의 아삭한 식감, 돼지고기의 부드러움,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녹아들었다. 맛있어요.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지연은 웃었다. 집밥이 제일이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재는 자신의 가짜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어요. 서울은 바쁘고 사람들 사이가 차가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이 또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힘을 주었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동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 어린 격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정말.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식사가 끝나자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추우시겠어요.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조금 되지만 사 먹을 거 사세요. 민재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이건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죠. 그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경비원들한테 걸리지 않게.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건 계획에 없던 감정이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서며 돌아보았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 취해 미소 짓고 있었다. 별장의 어둠 속에서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씻어내지만 마음속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야.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지연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평범한 여자였다. 아버지의 병으로 빚이 쌓여 낮에는 별장에서 밤에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모든 돈을 가족에게 바쳤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이런 사람이 왜 나처럼 사람을 시험하려 해? 그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계획은 계속되어야 했다. 지연의 아버지 병원비를 몰래 내기로 결심했다. 익명으로. 그날 오후 민재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박지연 씨 아버님 수술비를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빛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불빛보다 더 밝아지고 있었다. 지연은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수술비가 다 지불됐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누가? 병원 직원은 미소 지었다. 익명의 후원자분이요. 기적이에요. 지연은 별장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후원자가 바로 어제의 그 노숙자라는 사실을. 민재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험은 성공했다. 하지만 승리감 대신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세상에 아직 진짜 사람이 있구나. 그는 속으로 읊조렸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재의 삶은 영원히 바뀔 터였다. 박지연의 손에 이끌려 김민재는 직원 숙소에 좁은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오래된 벽지로 덮여 있고 천장에서 깜빡이는 형광등이 희미한 빛을 던졌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리며 고요한 밤을 깨웠다. 지연은 작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방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스며 나왔다. 민재는 문턱을 넘으며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묘하게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작은 창문으로 강남의 밤하늘이 보였고 멀리서 빌딩 불빛이 반짝였다. 방은 단정했다. 나무 책상 위에는 펼쳐진 영어 단어장과 색연필로 표시된 노트가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손뜨개로 만든 작은 고양이 인형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오래된 라디오가 낮은 소리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있었다. 침대는 단출했지만 정성스럽게 정리된 담요와 베개가 눈에 띄었다. 담요에는 지연의 이름 이니셜 JY가 수놓아져 있었다. 민재는 그 섬세한 바느질을 보며 그녀의 손끝에 담긴 정성을 떠올렸다. 여기 앉으세요. 지연이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의자는 오래되어 약간 삐걱거렸지만 민재는 앉으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별장 안락 의자는 가죽으로 덮여 부드럽지만 이곳에 거친 나무 의자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부엌 코너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작은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민재는 코를 킁킁거렸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을 떠올리게 했다. 된장찌개 좋아하시죠? 간단하지만 든든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찬장 안에서 그릇을 꺼내 밥을 담고 된장찌개와 고추장 멸치볶음 상추쌈을 곁들였다. 이 상추는 아침에 시장에서 샀어요. 신선하죠?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릇을 민재 앞에 놓았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국물을 떠먹었다. 된장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두부 양파의 달큰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녹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평소 미슐랭 레스토랑의 섬세한 요리에 익숙했지만 이 소박한 한 끼는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기뻐요. 집밥은 마음을 채우죠. 그녀의 눈에는 따스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챙기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누가 힘들어 보이면 돕고 싶어요. 세상은 좀 차갑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인 강남의 세계는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그런 세상에서 진심을 잃어버린 자신을 깨달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연은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닷가 근처 마을이었어요. 아침마다 바다 냄새 맡으며 학교 갔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민재는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럼 서울은 어때요? 그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은 빠르고 화려하지만 외로워요. 그래도 강남의 불빛 보면 기분이 나아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사랑했지만 그 불빛이 외로움을 가려줄 뿐임을 알았다. 당신은요, 어디서 오셨어요? 지연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준비한 거짓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일이 끊겨서 서울로 왔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달라요. 그녀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다. 민재는 그녀의 진심에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거짓이 부끄러워졌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이건 제가 담근 매실차예요. 마셔보세요. 피로 풀려요. 그녀는 따뜻한 물에 매실액을 섞어 잔에 따라주었다. 민재는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단맛이 그의 입안을 채웠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지연은 웃었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예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지연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작은 책방을 열고 싶어요. 아이들이 와서 책 읽고 꿈꾸는 공간이요. 민재는 그녀의 꿈이 순수하고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당신 꿈은요? 지연이 물었다. 민재는 멈칫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매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꿈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지연은 민재에게 담요를 건넸다. 밖이 추우니까 이거 두르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버스비로 쓰세요. 민재는 그 돈을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경비원들 눈에 띄면 곤란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보다 더 밝았다. 별장으로 돌아온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따뜻한 음식, 그녀의 말, 그리고 그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삶을 더 알고 싶었다. 그녀의 진심이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지연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녀는 부산에서 올라와 낮에는 별장에서, 밤에는 작은 찻집에서 일하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헌신에 감동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누가 이런 기적을...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재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시험은 그녀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오히려 그를 변화시켰다. 지연의 작은 방은 그의 마음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다. 그녀의 따뜻함은 강남의 차가운 밤을 녹였고 민재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다. 지연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바꾼 운명이었다. 김민재는 박지연의 방을 떠나며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뒷문을 통해 별장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의 성역이었다. 높은 천장벽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 하지만 오늘 밤 그 화려한 풍경은 그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연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의 눈빛, 된장찌개에 따뜻한 기미, 그리고 그 미소. 왜 그녀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친절한 거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평소라면 이런 행동을 계산된 연기로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의 행동은 달랐다. 그 순수함은 그의 냉소적인 세계관을 흔들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박지연 부산 출신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이야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몇 안 되는 게시물은 그녀의 소박한 삶을 보여줬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시장에서 산 신선한 채소, 그리고 영어 단어장을 펼친 책상 사진.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행복들이 반짝였다. 민재는 그녀의 게시물 하나를 클릭했다. 아버지가 좋아지시길 기도해요 라는 짧은 글과 함께 병원 침대 옆에서 미소 짓는 지연의 사진이 있었다. 그 미소는 어제 그를 맞이했던 미소와 같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조차 잊은 지 오래였다.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는 사업, 어머니는 사교 모임. 민재는 그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키웠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강남의 빌딩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차가웠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비밀로.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관리인 최 씨를 불렀다. 지연 씨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지연 씨는 성실한 아가씨예요.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근처 찻집에서 서빙을 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두 군데서 일하는 거죠. 폐암이라 수술비가 엄청나다더라고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지연의 피곤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가 이제야 이해됐다. 고맙습니다, 최 씨. 그는 최 씨를 내보내고 전화기를 들었다.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익명으로 박영호 씨의 수술비를 전액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병원 직원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주시는군요. 전화를 끊은 민재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아침은 바빴다. 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별장 정원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내 수술비가 다 지불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빗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누가, 어떻게, 병원 직원이 대답했다. 익명의 후원자분이시래요. 정말 기적이네요. 지연은 벤치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민재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별장의 CCTV를 통해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진짜 서남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시험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성공은 지연의 진심을 확인한 것 이상이었다. 그녀의 서남은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적었다. 진짜 분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지연의 희생은 그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두 곳에서 일하며 자신을 희생했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를 위한 사랑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연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작은 친절,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의 세계를 바꿨다. 그는 다시 병원에 전화했다. 박영호 씨 상태를 알려주세요. 직원은 대답했다. 수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민재는 안도했다. 그는 지연이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다시 정원으로 내려갔다. 지연은 여전히 청소 중이었다.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자루를 움직였다. 민재는 멀리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했지만 동시에 강인했다. 그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연 씨, 어제 고마웠어요. 지연은 빗자루를 멈추고 돌아보았다. 아, 오빠요. 또 오셨어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민재는 그녀의 겸손함에 미소 지었다.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겠죠. 지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그냥 소문이 빠르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녀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민재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조심히 가세요, 오빠. 지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민재는 손을 흔들며 정원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편지를 썼다. 지연 씨, 당신은 내게 진짜 부가 뭔지 가르쳐 줬어요, 껴요. 그는 편지를 접어 책상에 넣었다. 아직 보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그 빛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 지연의 서남은 그의 차가운 세상을 녹였다. 그는 자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연처럼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었다. 지연의 작은 방, 그 소박한 식탁.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그의 마음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회복되길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그의 희망이 되었다. 강남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 바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지연 덕분에 그의 삶은 이제 달라질 터였다. 그녀의 선함은 그의 어둠을 밝혔고 그의 가슴은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다. 김민재는 며칠 동안 그 순간을 기다렸다. 지연의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소식을 병원에서 확인한 후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강남 별장의 응접실은 평소처럼 고풍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그 화려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벽난로에는 가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차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평소에 그는 이런 감정을 숨기기였다. 사업 미팅에서조차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리더. 하지만 지연 덕분에 그는 변하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문이 열리고 박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의 앞치마 대신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 소박하고 따뜻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부르셨나요, 사장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문을 닫았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 씨 앉아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연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연 씨, 당신 아버지 수술 소식 들었어요. 잘 끝났다고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네,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후원자분,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이셨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그 후원자가 바로 저예요. 지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이해가 차례대로 스쳤다. 사장님, 그게 무슨... 민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시험하려 했어요. 강남의 부유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진심을 믿지 못했어요. 모두가 돈과 이익만 좇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변장에서 별장에 들어왔어요. 노숙자로. 지연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그날의 오빠를 떠올렸다. 더러운 옷차림,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눈빛. 그 오빠가 사장님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저를 보호해주고 방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고 돈까지 쥐어주던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의 눈빛에 계산이 없었어요. 순수한 선함만 있었죠.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왜 저를 시험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의 삶을 알게 된 후에요. 아버지를 위해 두 군데 일하시고 피곤한 몸으로도 미소 짓는 모습. 그 희생이 저를 바꿨어요. 지연은 눈물을 훔쳤다. 사장님,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말은 끊어졌다.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지연 씨 미안해요. 당신을 불편하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시험 덕분에 저는 배웠어요. 진짜 분은 돈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함이에요. 당신처럼. 지연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웃음으로 반짝였다. 사장님, 감사해요. 아버지, 수술비뿐만 아니라 제게 이런 교훈을 주셔서요. 저도 배웠어요.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아버지의 회복 과정을 들려주었다. 수술 후 병실에서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워 따라라고 속삭이던 순간 아버지가 점점 좋아지세요.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민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부재.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저도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걸 느껴보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지연은 자신의 꿈을 다시 꺼냈다.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학원 비용이라도. 지연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 힘으로 할게요. 그게 더 소중하니까요. 그 겸손함에 민재는 다시 감동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오후 햇살이 별장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지연 씨, 당신 덕분에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자선재단을 만들 거예요.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지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작은 힘이라도. 그들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응접실을 채웠다. 민재는 지연을 일으켜 세웠다. 자가요. 정원 산책할까요? 당신이 청소하는 그곳에서. 지연은 놀랐다. 사장님, 제가 청소해야 할 텐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쉬어요. 제가 청소할게요. 그 말에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어오고 꽃향기가 퍼졌다. 민재는 지연의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의 삶은 이제 달라졌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선함의 추종자가 되었다. 지연은 그의 곁에서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강남의 모든 불빛보다 밝았다. 수술 후 몇 주 지연의 아버지는 퇴원했다. 민재는 익명으로 보낸 꽃다발과 함께 카드를 넣었다. 빨리 회복하세요. 당신의 딸이 자랑스러워요. 지연은 그 카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별장으로 돌아와 민재를 찾았다. 사장님, 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감사해요. 민재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요, 지연 씨. 그들은 악수했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지연에게 제안을 했다. 별장에서 계속 일해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로. 지연은 웃었다. 네, 사장님. 아니, 민재 씨. 그 호칭이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연의 영어 선생님, 꿈 민재의 자선재단. 그 꿈들은 이제 하나로 엮였다. 강남의 밤하늘이 별로 가득 찼다. 민재는 발코니에 서서 지연의 방 쪽을 보았다. 그 작은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지연은 책을 읽고 있을 터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아직 아름다워. 그의 시험은 끝났다. 하지만 배움은 시작이었다.
지연의 선함이 그의 영혼을 깨웠고 그는 이제 그 선함을 세상에 전파할 터였다. 강남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희망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민재와 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연결되어 있었다. 영원히 그리고 깊이 지연은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민재 씨를 만났어요.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민재는 서재에서 책을 펼쳤다. 영어 교재였다. 지연의 꿈을 함께할 준비를 하며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 찬 여정. 강남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다.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바꾸며.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될 터였다. 영원한 이야기로. 민재는 창밖을 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지연의 미소처럼 빛났다. 그는 웃었다. 이제 그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지연 덕분에. 그리고 지연도 행복했다. 민재 덕분에.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항상 최고의 교사를 보낸다. 지연은 그 교사였고 민재는 그 학생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교사가 되었다.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며.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서남의 평화, 그 평화는 세상을 감쌌다. 온전히 영원히. 민재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산책 갈까요?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네, 기다릴게요. 그 대답은 그의 가슴을 채웠다. 이제 그의 삶은 완벽했다. 지연과 함께라면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남의 시작, 영원한 시작. 김민재와 박지연 강남의 별들. 그 별들은 영원히 빛날 터였다. 세상을 비추며. 그리고 그 빛은 따뜻했다. 무한한 따뜻함으로. 민재는 발코니에서 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은 지연의 향기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감사했다. 모든 것에, 특히 지연에게. 그녀의 선함이 그의 세상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계속될 터였다. 영원히. 강남의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민재와 지연의 희망. 세상의 희망. 그 희망은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움으로. 민재는 방으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지연의 사진을 놓았다. 작은 하지만 소중한 사진. 그 사진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지연과 함께할 내일. 그의 삶은 이제 빛났다. 지연의 빛으로. 영원한 빛. 박지연 그녀의 이름은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영원히. 그리고 그 이름은 그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강남의 하트비트처럼 그들의 사랑은 박동했다. 영원히 끝없이. 민재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지연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약속했다. 행복을, 사랑을, 희망을. 그는 그 꿈을 안고 잠들었다. 이제 그는 자유였다. 서남의 자유, 지연의 자유, 함께하는 자유. 그 자유는 무한했다. 세상을 감싸는 무한함으로. 민재의 변화는 완성되었다. 지연의 덕분에. 그리고 그 완성은 그의 유산이 되었다. 서남의 유산, 영원한 유산. 강남의 전설처럼 민재와 지연의 전설. 그 전설은 계속될 터였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영원히.